말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증시가 사실 9월 첫째 주, 지난주에는 소강 상태였습니다. 자, 9월의 둘째 주, 이번 주에 향방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을 김기수의 승리투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반갑게 뵙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이번 주는 어떠한 향방을 예고하시고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까요? 예, 일단 그 오늘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이제 그 남북 경협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메르스테마 아까 시장에 제일 관심이 주말 들어서 메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는 사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백신이나 이 개발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만큼 지역적 한계가 있고 그 확산 부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메르스에 대한 그 상승 흐름 그때하고는 비교할 그럴 테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어떤 재료나 호재나 악재 이 부분도 한번 겪었었던 부분은 그 약효가 덜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메르스 공략치를 오늘 단기적으로 공략한다? 그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흐름부터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 주말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9.9%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박살이 나는 그런 시장 흐름, 거기에 7,700억을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 움직임이 전개가 됐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죽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 반도체 부분을 지금 논하기에는 간단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시장의 가격으로 충분히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반등해서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부분이 역력한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번 주 시간 들어서 우리 시장은 뭐가 놓여 있습니까? 퍼드러블 워칭데이가 놓여 있죠. 목요일 날. 그건 수급적으로 이 선물 옵션에 구축했었던 외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외인들이 미국 시장의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를 급락시키면서 우리 시장의 삼성 하이닉스를 매도를 세게 했다는 건 쉽게 지수 상승을 갖고 오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일정 정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퍼드러블 워칭데이까지는 제한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단 9월달 연중으로 봤을 때 9월달은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한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미국 시장은 지금 조정 라인이죠.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가 되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그 임금 인상률이 2009년 6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9월 25일, 26일 날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100%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연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성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담감,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환율적인 강달러가 진행됐을 때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지는데, 그 9월 25, 26일이 공교롭게 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추석 연휴와 연동되는 그 주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전체 시장 흐름의 주요 수급을 좌지우지할 내용과 흐름상으로 봤을 땐 이번 주와 다음 주 부분에서 급격한 시장의 상승 하락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니면 설날 연휴를 앞두고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강세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주식을 추석 연휴 앞두고 보유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매수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질문이 그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이번 주에 내가 다음 주 자금이나 어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은 지수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코스닥 지수 834포인트 라인 저항,
하권에 놓여 있고 또 800포인트 지지라인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간 흐름들 속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이고 또 다음 달에는 IMF에서 한국 경제의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경제 성장 어떻습니까? 뭐 2.8%, 뭐 3.0% 강조하다가 2.8%로 후퇴했고 이제는 2.5%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만큼 한국 이 상황에 대한 진단, 이 그나마 가장 근사치로 진단하는 게 IMF인데 IMF의 진단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가 놓여져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협박성 공갈을 또 했죠. 그죠? 2천억 불에 이어서 2,670억 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 정말 급한 모양입니다. 그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크게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 이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기나긴 싸움 부분이고 그 속에서 엄포, 공갈 협박 이 부분도 작용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또다시 타협과 협상 이 흐름이 같이 존재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중국이 대미 힙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중국이 양보를 일정 정도 하는 선 그것을 기대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급하게 모건스탠리 때문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IT 섹터에서 MLCC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는 쪽 라인 부분들은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쪽이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 내에서도 끝물로 네이처셀의 반등이 지난주에는 셌죠. 그러면 이제 네이처셀은 조정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그 전에 상승했었던 종목 중에서 흐름을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에 선별적인 또 반등 흐름들이 전개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HLB가 또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번 주 주간 주초 라인 부분에서는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도 숨죽였었던 쪽에서 반등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남북 경역주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상당히 많아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뉴스 플로우에 의한 움직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9월 19일 이쪽 라인 부분으로 자리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꺼번에 남북 경역주가 움직이지 않죠. 그렇다면 철강주 산림 관련주 이런 쪽이 순환했다면 이제는 건설과 관련된 경역 이쪽 라인 부분 흐름들이 반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전개되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나 건설과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 지수 자체에 대한 흐름은 지금은 크게 상승하기가 어려운 부분 속에서 종목별 제한적인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틀 연속 상승한 거 정말 힘듭니다. 지난주 포스코 켄텍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죠. 2차전지 섹터입니다. 오늘까지 또 이틀 동안 상승을 하는 부분이라면 여기서 추경회사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포스코 켄텍은 단기 이익 실현을 하면서 오히려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숨지겼던 종목 부분으로 순환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포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종목별로 너무나 변동 그리고 테마성도 업종별로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지만 낙폭이 심하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다.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국면이지만 아직 코스닥 시장 121평선을 뚫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고 거래소 쪽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더 세게 밀릴 자리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가운데 종목별 명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게 밀릴 부분도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좀 더 조정이 있는다면
종목별 그 명암이 확실히 좀 명확하게 좀 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종목별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틀 오르고 조금 쉬고 그런 주도주들 이틀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는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MLCC 바이오주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 확인을 했고 오늘은 그 남북경협주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 시멘트주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밀리는 부분이 엔터주가 좀 쉬어가잖아요. 이게 죽은 건 아닌 거죠? 오늘 되게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JIP 엔터가 약세를 보이죠, 그죠? JIP 엔터가 그리고 뭐예요? 지난주에는 사실 뭡니까? 방탄소년단 VC가 확 작용을 하면서 이 엔터 쪽 상승 부분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 그 여파에 따라서 화장품과 또 면세점 관련주 이쪽 약세가 좀 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면세점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가 좀 세게 하락한다는 건 조금 시장으로 보면 기분이 나쁜 요소예요. 생각보다 호텔신라나 이쪽이 약세를 세게 본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주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면세점 관련주의 공략 그리고 엔터주는 오늘 매수하는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수요일 정도 그때 라인 부분에서 매수 쪽 라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매수 부분 오늘 아니다. 수요일까지 지켜보는 거. 그리고 지수는 큰 기대감이 없지만 아마 종목별로 이 명암 엇갈리는 부분에서 꼭 탄력적인 그 전략들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팁은 김기수 팀장이 알려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